자, 조국이 지난 금요일 날요,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선고를요. 1심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국의 13개 혐의 가운데 8개가 유죄였고, 형량도 1심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죄 대부분이 유죄가 나왔어요. 아들 공익센터 허위 인턴 고교 출석 인정으로 받은 거,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고려대 대학원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아들 연서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아들 충북대 로스쿨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딸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등 6개 하고, 또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유죄, 또 딸 부산대 의전원 600만 원 수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총 8개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는 아들 충북대 로스쿨의 최강욱 명의의 위조 인턴 확인서 제출만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유죄로 확인이 되었어요. 자, 이런 조국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처음에는 미소티며 연신 인사를 했고, 선고가 진행되면서 표정이 굳어졌지만 재판이 끝난 뒤에 검찰 독재 맞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법조계에서는 법정 구속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조국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갖다가 조국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가 출마의 길을 열어준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경심이가 구속되어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구속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정경심이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정경심이는 작년 가을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심을 거치면서 조국의 주요한 입시 비리죄가 다 확인이 되었는데, 굳이 이 법원이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대법원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이라면서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결국 조국의 출마의 길을 열어준 거다. 조국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의 노력을 다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명예회복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런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에도 불구하고요, 곧바로 자신의 보석격인 문재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10일 어제 오후에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포옹을 하고 문재인과 저녁 식사를 겸한 환담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했고, 문재인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해서라도 총선 승리에 헌신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민주당 내부의 중도층 표를 갉아먹는 일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조국을 격려했고, 또 조국은 문재인 앞서서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무현 묘역에 참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종식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국이 창당 선언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주장을 가지고 신당 창당을 오늘 선언할 거라고 이야기가 하고, 지역구 출마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국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의겸이나 최강욱처럼 당선되는 길을 택하겠죠. 딸만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잃는데 조국은 일단 이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 전 국민의 이
공정성,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어긴 조국이 반성 사과가 아니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조국에 대해서 공식 nen평을 내지 않고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면 조국 신당과도 연대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 조국이하고 그래도 중도 민심을 고려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 말하고 있고, 조국이 출마하더라도 민주당과 다른 별도의 신당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으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김경수는 왜 사면 복권되지 못했나라는 중앙일보 정치부장의 칼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설명절 특사가 7일날 있었는데 김기춘, 최재원 등이 다 포함되었고 김관진도 포함되었고, 드루킹 사건으로 2년을 받아서 2022년 말 복권 없는 사면만 됐던 김경수가 이번에 복권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근 일각에서는 김경수가 복권되지 않은 의도는 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면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 누구 좀 사면해줬으면 좋겠다 청원을 받는데, 당연히 김경수가 좀 복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김경수 복권을 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뚱맞게 풀어주나. 민주당이 심기준, 박기춘, 전갑길 등 과거 구민주당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을 요청했는데 다 사면 복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민주당이 없는데, 민주당이 김경수 복권을 요청하지 않는데 여권이 김경수를 복권시키면 갈라치기 전략이니 이 총선 앞두고 이 친문과 친이 분열 공작이라고 반발만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경수 복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복권되면 김경수가 야권 유력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김경수를 묶어둔다는 거예요. 김경수의 비선거권은 2027년 12월까지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자기 대선도 못 논다는 거죠. 최근에 임종석과 관련해서 출마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불출마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임종석이하고 김경수하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라기보다 이재명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기류가 묘하다는 겁니다. 조국은 유명세만 있지 민주당 내 자기 세력이 없다. 그래서 조국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당선돼서 들어와도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조국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조국과 그리고 김경수와 그리고 임종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심지어 임종석이 출마하려는 중구 성동갑 후보로 거론되는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 변호를 맡았는데, 지명도나 여러 가지 이 레벨에서 격차가 크지만은 친명은 이 사람이 전략공천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내에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서 중진인데, 그래서 이 친명이 아닌 사람에게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태 씨 부인인 인재근 의원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김건태 씨 부인인 인재근에게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대우를 해준다고 불출마를 요구했고, 인재근은 이 자리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후임으로 김건태에게 전직 재선의원을 추천했지만은 당에서는 김남근 변호사라고 참여연대 출신으로 최근에 이재명이가 영입한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심사 와중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공천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공천 적합도가 낮은 의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출마하지 말라고 교통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